게슈탈트 심리학은 상담 기법에서 주로 쓰이는 심리학의 한 종류로서 게슈탈트, 즉 전체에 집중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게슈탈트 심리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마음 공부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게슈탈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생겼을 때 두통이라는 부분에 그 증상에만 집중해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두통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원인을 찾고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는 것이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마음 공부의 길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오늘은 게슈탈트 심리학 중에서도 전경과 후경, 미해결 게슈탈트에 집중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두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가운데 잔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두 이미지 중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전경,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쇼핑을 갔을 때 수많은 물건 중 우리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이 전경이고 나머지 물건들이 후경입니다. 후경의 물건들도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만 우리에게 후경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전경에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백화점에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바로 이 핸드백을 전경에 두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완성하는 것을 완결된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백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 게슈탈트가 완성되었다고 하고 핸드백을 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게슈탈트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경이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욕망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경우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알아차림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비판이나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자신의 전경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 근원적인 욕구를 찾아낸 다음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이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또는 좌절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이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핸드백은 사실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부족한 애정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왜 이 핸드백을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그 핸드백을 사서 돌아오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면, 즉 미해결 게슈탈트가 발생한 원인을 깨닫게 되면 이 또한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미해결 게슈탈트입니다. 이 미해결 게슈탈트는 끝없이 우리를 과거로 끌고 들어가 현존을 방해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이러한 미해결 게슈탈트를 찾아내는 것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감춰진 욕망을 찾아내고 그것이 현재 왜 좌절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죠. 마음 공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명상과 알아차림을 통해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미완의 게슈탈트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판단과 비판 없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절감, 분노, 슬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저 바라봐주는 것이죠. 여러 심리적 방어 기제로 뒤틀려 있는 이러한 욕구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연민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구의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완의 욕구, 즉 미해결 게슈탈트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해결 게슈탈트를 찾아내면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욕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의미 상실되었음을 깨닫고 게슈탈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욕구를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실현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그것이 에고의 거짓된 욕망인가 아니면 진실한 소명에 대한 실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애정결핍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미해결 게슈탈트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관종이 되거나 일 중독자 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타인의 관심이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이 인정받고 싶은 게슈탈트를 완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미해결 게슈탈트의 근원지가 무관심한 부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은 더 이상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미해결 게슈탈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미해결 게슈탈트가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창조적 행위 그 자체라는 것, 즉 자신의 본질적 소명이 무언가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창조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취미로라도 창조적 행위를 함으로써 게슈탈트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욕구, 즉 삶 속에서 내 전경에 무엇이 있나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왜 그 특별한 욕구가 내 전경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욕구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비판 없는 알아차림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알아차린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알아차림 없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고요한 명상 속에서 참나의 시선으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에고가 가진 미해결 게슈탈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와 그릇된 심리 기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과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